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많이 받은 장관 중에 한 사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인데요. 약간 또 구설에 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 그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북한의 정찰 총국의 소행이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잠수정이 정찰 총국 소속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찰 총국의 총국장이 김영철이니까 어쨌든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과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정하시죠? 군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입니다. 바로 마지막 저 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아니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철 박람한 거 그랬더니 송영무 장관 답하길 김영철 박람 맞습니다. 전 군인인데요. 군인 출신인데요.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항이다. 청와대랑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일부 입장에서는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직책이 원래 대남 어떤 대화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김영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군 입장에선 불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송영무 장관이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예.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뭔가 군 장병들이라든지 이런 사기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군에 몸담았을 때 김영철의 전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약간 좀 애둘러서 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요. 보통은 야당은 현 정부 장관들을 막 비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화돼 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약간 송 장관을 격려하는 듯한 뭐 발언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지만 오늘 나온 그 논평인데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논평입니다. 그래요. 예. 예, 문재인 정부 지지율 까먹는 사람이라고 여당에게 물매를 맞는데 그래서 송 장관이 주눅이 든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그런 몰매를 단단히 좀 견디고 직원을 하는 것 또한 장군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송 장관에게 말하고 싶다라면서 약간 어깨를 토닥이는 듯한 그런 논평을 좀 냈는데요. 사실 뭐 어제도 저희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예, 송영무 장관에게 무가 없을 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절도 있게 이름답게 절도 있게 하십시오라고 나무랄 정도로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항상 조마조마하고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편 같은, 우리 예. 편은 아니지만 우리 편 같은 그런 장관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긴급 현안 질문에서는 또 이런 송영무 장관에 대한 의원의 지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적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오늘처럼 참담한 느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나라가 왜 이 모양인지 또 장관님도 정말 안쓰럽습니다.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안보를. 저는 제일에 충실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저는. 지금 장관님 제가 알고 듣고 느낌은 권한도 없어요. 핫바지 장관이 아닌가. 이러지 않으려면 그만두세요. 사표 내세요. 이런 정부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장관이? 그렇게 우리 국방부가 약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눈 부릅뜨고 대통령님한테도 저는 안쓰러워서 그래요. 장관은 본래 기질도 그런 기질 아니잖아요. 네, 김종국.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관입니까? 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인데요.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 군인 출신입니다. 김중로 의원은 참고로. 그러게 이 송영무 장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번 연기된 거 있지 않습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거에 대해서 북한 이번 김영철이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미훈련 수용하지 못한다. 이거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송 장관 머리가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신부장? 머리 같습니다. 역대로 남북한이 대화를 할 때 가장 곤란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대화를 하지만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강요잖아요. 예? 대통령의 장관이기 때문에 대화 기조에 맞춰는 줘야 되는데 또 국방부 장관으로서 또 할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저희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 한다는 게 문정희 특보의 어제 얘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당연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고요. 네. 시간이 한 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 장관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허. 북미가 예. 외교적,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3월 중에 그러면 비핵화를 놓고 대화를 한다. 예. 그 대신에 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조용히 한다라는 정도의 외교적인 타협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실제로 북미 대화가 지금 빨리 진행된다고 하면 예. 그런 과정에서 이 훈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네. 여태까지의 북미 관계 패턴이거든요. 예. 근데 시간은 한 달인데 지금 북한과 미국은 계속 장외에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송 예. 장관 당연히 지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북한 공격하고자 하는 훈련이 아니거든요. 북한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 당연히 해야 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자, 이 4월 초에 4월 1일에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문정희 특보의 발언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는 거 맞습니까? 송 장관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재인 특보의 4월 첫 주 한미합동 군사훈련 재개 발언, 이 발언은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제가 그럼 대답하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예. 말하기가 뭐하시다 이거예요? 예. 말하기가 왜 뭐하세요? 아니 그건 맞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틀리기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국방부 장관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의 지금 이 답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 해괴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명확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여러 가지 그만큼 이제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우려스럽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하와이에서요, 미국 땅이잖아요. 하와이에서 이게 다른 나라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쟁 훈련이 있었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이제 전쟁 훈련을 했던 건데, 목표는 북한 핵시설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군과 특수부대를 배치하는 훈련이 이뤄진 건데요. 관련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북한의 핵 야육을 중단하는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라면서도 전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개전 며칠 만에 미군 한 10,0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민간인은 한 수천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상자가 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치열한 전쟁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쟁 훈련을 미국이 벌였다. 글쎄요, 미국 동향도 저희가 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다 기사 나고 하면은요, 평양에서도 김정은이 쫙 갖고 와보라고 해서 다 이거 보고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였을까요? 김정은을 경호하는 부대가요, 시청자 여러분, 엄청나게 최근에 확 늘어났다는데 강병규 기자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 열병식을 개최했죠. 지금 보시는 부대가 호위사령부 열병정대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호위 부대가 나오는데 지금 김정은이 상당히 밝게 웃는 게 왜냐면 자기를 경호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더 반가운 거예요.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호위대 그리고 최고사령부 호위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그런 부대의 그 규모를 좀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단급 규모로 2개 부대를 추가 더 운영한다. 그러니까 부대 2개를 더 설치했다. 이 말은 최근에 이제 미국이 계속 전쟁할 수 있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고 코피 작전, 참수 작전 이런 얘기 나오니까 본인 신변이 상당히 두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열병식 때 등장했었던 모습이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경호부대는 이제 호위사령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호위사령부가 있는데 별도로 2개 여단급 규모의 이 경호하는 부대를 더 창설했다. 글쎄요, 신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다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타깃은 2가지입니다. 지금 전반부에 나온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을 때릴 수 있다는 어허.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평양에 있든 어디 원산에 있던 김정은을 타깃으로 공격을 해서 참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이런 훈련을 하고 그걸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마 지금 김영철도 보내고 김여정까지 보내서 이렇게 급하게 남한하고 대화하면서 미국의 동행을 살피는 이유가 실제적인 무력 공격의 위협을 평양이 느끼고 있다. 아하. 그 타깃은 핵 미사일 시설과 바로 김정은 자신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